무대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함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객석 곳곳에서는 여전히 성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파도처럼 이어졌고 대형 전광판에는 무명전설 최종 우승자 별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날의 주인공 성리는 환하게 웃지 못했다. 트로피를 품에 안은 채 무대 뒤 어두운 통로로 들어선 그는 한동안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호흡은 짧고 거칠었다. 수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긴장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 이미 다음 무대를 위한 위험한 선택을 끝냈다는 사실을. 샵샵 우승 열흘 만에 전해진 충격적인 발표. 결승전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뒤 소속사 회의실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다. 성리가 우승 후 첫 공식 행보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나 광고 촬영이 아닌 무려 5곡의 신곡을 한꺼번에 공개한다는 발표였다. 관계자들조차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경연 직후 한 곡을 서둘러 발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5곡을 동시에 선보이는 선택은 지나치게 대담했다. 성공하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될 수 있었지만 단 한 곡이라도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승의 열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릴 위험이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성리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듀서가 발매 시기를 늦추자고 권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곡을 더 다듬을 시간도 대중의 반응을 계산할 여유도 필요하지 않다는 듯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여러 번 젖었다가 마른 듯 울어 있었고 모서리는 심하게 닳아 있었다. 성리는 그 수첩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안에는 무명 시절 밤마다 적어둔 가사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5개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샵샵 첫 번째 곡,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이름 없는 별이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된 노래는 화려한 고음 대신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의 숨소리를 닮은 낮은 음으로 흘러갔다. 녹음실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은 처음에는 무표정했다. 그러나 두 번째 절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나는 혼자 수천 번 불렀다. 는 대목에서 한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숙였다. 엔지니어는 모니터를 확인하는 척하며 눈가를 훔쳤고 프로듀서는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성리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헤드폰을 벗지 않았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는 무명 시절 좁은 대기실에서 홀로 순서를 기다리던 청년의 표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두 번째 곡 마지막 버스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억이 담겼다. 연습생 시절 새벽 막차를 놓친 뒤 2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비 오는 밤의 이야기였다. 젖은 운동화, 텅 빈 골목, 휴대전화 화면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부재 중 전화 3통. 노래 속 주인공은 결국 집 앞에 도착하지만 문을 열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얼굴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곡이 공개되자 팬들은 노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기장을 몰래 펼쳐본 것 같다. 그가 웃을 때마다 이런 시간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며 눈물을 쏟았다. 샵샵, 희망만 말하면 제 시간을 배신하는 겁니다. 진짜 긴장은 세 번째 곡에서 시작됐다. 제목은 거짓말처럼 박수는 멈추고였다. 밝은 리듬과 달리 가사는 냉정하고 잔인했다. 우승의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더 빠르게 다음 스타를 찾고 남겨진 가수는 다시 혼자 연습실 거울 앞에 서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관계자는 이 곡이 지나치게 어둡다며 앨범에서 뺐자고 주장했다. 팬들에게 축하받아야 할 시기에 왜 스스로 우승의 허무함을 노래하느냐는 이유였다. 결국 그날 밤 녹음실에서는 처음으로 큰 언성이 오갔다. 프로듀서는 대중이 원하는 것은 희망이라며 성리를 설득했다. 성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불이 절반만 켜진 녹음실 안에서 무거운 정적이 이어졌다.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봤다. 마침내 성리가 헤드폰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희망만 말하면 제가 지나온 시간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누구도 더 이상 곡을 빼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세 번째 곡은 원래 가사 그대로 앨범에 남았다. 그리고 발매 당일 가장 먼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른 곡도 바로 거짓말처럼 박수는 멈추고였다. 사람들은 화려한 우승자의 환희보다 박수가 끝난 뒤 찾아오는 고독에 더 깊이 반응했다. 샵샵 모두가 침묵한 네 번째 무대. 네 번째 곡 문 앞의 국화는 공개 전부터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소속사 내부에서도 전체 가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곡이 공개되자 팬들은 금세 한 인물을 떠올렸다. 성리가 무명 시절 가장 힘들 때 무료로 보컬 레슨을 해주고 작은 무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던 한 선배 가수였다. 그는 성리가 무명전설에 출연하기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리는 결승 무대 직전에도 그의 납골당을 찾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노래 후반부에는 실제 녹음된 듯한 짧은 음성이 삽입돼 있었다. 넌 늦은 게 아니라 오래 준비한 거야. 잡음이 섞인 그 한마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팬들의 반응은 폭발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 부분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우승 트로피보다 더 무거운 약속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는 글이 쏟아졌다. 성리는 쇼케이스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르다 결국 관객에게 등을 돌렸다. 대형 화면에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비쳤다. 그러나 관객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침묵을 깨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샵샵 갑자기 끊겨버린 마지막 곡. 모두가 가장 기다린 것은 다섯 번째 곡이었다. 제목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트랙 5라고만 표기돼 있었고 소속사는 쇼케이스 현장에서 처음 들려주겠다고 예고했다. 무대 중앙에 선 성리는 마이크를 잡고도 한동안 노래를 시작하지 못했다. 객석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검은 화면 위로 오래된 연습실 영상이 재생됐다. 20살이 성리가 혼자 춤을 추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웃는 장면이었다. 이어서 오디션 탈락 통보를 받은 날, 텅 빈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전주가 흐르기 직전 갑자기 모든 음향이 끊겼다. 공연장 전체가 술렁였다.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다급히 뛰기 시작했고 일부 관객들은 사고가 난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마이크도 없이 입을 열었다. 이 노래는 오늘의 저보다 어제의 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주 없이 첫 소절을 불렀다. 떨리는 생목소리가 공연장 천장까지 번졌다. 잠시 뒤 복구된 피아노 선율이 그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따라붙었다. 동시에 무대 뒤 화면에는 마침내 다섯 번째 곡의 제목이 떠올랐다. 우리가 나를 기다렸다. 예상과 달리 이 노래는 팬들에게 보내는 단순한 감사곡이 아니었다. 포기하려 했던 과거의 자신과 이름 없이 무대를 지키던 동료들, 아직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수많은 무명 가수들에게 건네는 편지였다. 샵샵 다섯 곡에 숨겨져 있던 진짜 비밀. 노래가 끝나자 성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모두가 팬들에게 읽어줄 감사 편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가 이어졌다. 성리는 이번 다섯 곡의 첫 달 음원 수익 전액을 무명 가수들의 소규모 공연 제작비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객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터졌다. 한 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다른 팬은 흐느끼며 그래서 다섯 곡이었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사실 이번 앨범은 성리 혼자만의 성공을 알리는 작품이 아니었다. 다섯 곡에는 각각 다른 무명 음악인 다섯 팀의 연주가 담겨 있었다. 성리는 앨범 크레디트에도 자신의 이름보다 그들의 이름을 먼저 올렸다. 소속사는 홍보 효과를 위해 이 사실을 미리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했다. 선행이 먼저 알려지면 노래가 뒤로 밀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들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쇼케이스가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 기자가 우승 이후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성리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은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래로 누군가의 다음 무대를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뒤 그는 환하게 웃었다. 결승전 우승 당시에도 보여주지 않았던 편안한 미소였다. 팬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무명전설위 마지막 장면은 성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밤이 아니었다. 진짜 마지막 장면은 그가 자신의 빛을 다른 무명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샵샵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 그러나 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쇼케이스 다음 날, 우리가 나를 기다렸다의 코러스에 참여한 익명의 목소리 가운데 한 명이 과거 성리와 함께 오디션에서 탈락했던 동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료는 반복되는 실패 끝에 음악을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지도 이미 수년이 지난 상태였다. 성리는 우승 직후 가장 먼저 그에게 연락했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던 동료도 성리가 직접 보낸 5번째 곡의 가사를 읽고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그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녹음실에 들어왔지만 노래가 끝난 뒤 한동안 부스에서 나오지 못했다. 유리창 너머에서 성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지나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은 악수도 포옹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다. 실패했다고 믿었던 두 청년이 수년 만에 같은 노래 안에서 다시 만난 순간이었다. 끝났다고 믿었던 무명 시절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페이지가 됐다. 성리의 5곡은 한 사람의 화려한 컴백을 넘어 이름 없이 기다려온 수많은 사람의 심장을 두드렸다. 공연장을 빠져나가는 팬들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오래 기다린 순간은 마침내 찾아왔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한 명이 우승으로 끝나지 않았다. 성리가 받은 한 줄기 빛은 5곡을 통해 수많은 무명들의 무대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무명전설이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진짜 결말인지도 몰랐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